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음악치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음악치료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중에 우리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도 나중에 늙어 가잖아요. 그래서 노인 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늙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팔다리가 다 쑤셔요. 네. 그리고 또 막 잘 안 보여요. 네. 또 언제 나는 나이가 들었다 라고 느끼나요? 현수, 언제 제일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지나요? 음, 그럴 때. 네. 들리는 것 같죠? 준일인, 언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딸내미를 재우면서 이렇게 뭐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게임 한 판을 시켜주거든요. 그게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네. 근데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저도 지켜봐요. 지켜보는데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하기로 했으니까, 한 판만 하기로 했으니까 딱 하는데 끝났대요. 뭘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뭐 저희 때처럼 뭐 총알을 쏘아가지고 뭐 이렇게 비행기를 맞춘다거나 뭐 이렇게 적을 물리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쌓아서 없앤다거나 테트리스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모르는 게임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늙긴 했구나 라는 걸 방금 전까지도 느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성장기를 거쳐서 서서히 노화 단계를 겪게 돼요. 사람이 노화된다 그러면 신체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노인 질환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치매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치료를 시작하려면 그 어떤 환자, 임상 환자에 대해서 음악 치료를 하려면 그 환자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노인 질환을 위한 음악 치료면 노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이 노인분들의 특성이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걸 음악 치료로 도와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죠. 세션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렇게 다 살펴보고 나서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노인 질환 그러면 노화된다, 늙었다 라는 얘기인데, 노화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화 그러면은 신체적인 노화, 심리적인 노화, 그리고 사회적인 노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치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인 노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다 이제 신체적인 노화를 겪죠. 그래서 노인 그러면 이제 연령 규정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래요. 65세. 어때요? 65세. 우리 엄마 나이가 70 좀 넘으셨는데, 노인인 것 같아요. 근데 65세 때는 전혀 노인이란 생각이 안 들었어요. 70이 좀 넘어가면서 우리 엄마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몇 살을 노인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도연이 몇 살? 몇 살이면 내가 늙었구나, 노인, 저 할아버지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70? 75세?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그런 노인 규정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노화 그러면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니까 세포의 손실도 오고 기능의 저하도 가져오겠죠. 그리고 각 신체 기관의 효율성도 감소해요. 그래서 80세 정도가 되면요, 키도 감소한대요. 몸무게는 증가하다가 또 감소를 하고, 네, 이제 여자의 경우는 증가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남성에 비해서 느린 속도로 감소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남자분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에 비해서 좀 더 날씬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배도 나와요. 그러면서 체형도 변해요. 피부의 탄력도 잃어가요. 너무 슬퍼요. 주름살도 생겨요. 멜라닌 세포가 소멸되면서 어떻게 돼요? 흰머리가 생기죠. 그리고 머리숱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붉은 반점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서 갈색 반점도 나타나요. 손, 발톱이 약해져요. 중추신경 계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단기 기억력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 그러면 뭐냐면 방금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져요. 나이가 들면. 근데 아주 먼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서 내가 막 배 아팠는데 뭐 과거에 내가 30세 때 아니면 뭐 너를 키울 때 내가 이랬네 저랬네 그러면서 그런 거 굉장히 잘 기억하시잖아요. 장기 기억이에요. 그건 예전 오래된 기억을 잘 하는 거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은 괜찮아요. 그런데 단기 기억,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점점 기억을 잘 못하죠. 그래서 TV에 왜 치매 할머니나 치매 할아버지, 치매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밥을 금방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밥 다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밥을 안 줬어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갔는데 내가 왜 나왔지?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 TV에 치매 환자 하면 제일 많이 비춰지는 게 단기 기억력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감퇴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운동 기능도 현저히 이제 변화되죠. 그래서 딱 뭐를 딱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그런 피하는 능력들이 이제 점점 그게 빨라지지 않고 느려지죠. 운동 기능에 저하가 오죠. 그리고 지속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 보행 능력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게 돼요. 그리고 시력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청력, 귀에도 이상이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런 게 신체적인 노화 현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맛을 아는 그런 능력들이 저하가 되면서 영양 섭취에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입맛이 없어. 그래서 뭐 이가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나는 밥맛이 없어 안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드시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음식으로 섭취하게. 그러니까 이의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감각기관, 맛을 아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걸 먹어도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즘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안 먹으니까 당연히 일어날 때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걷다가도 이렇게 픽 쓰러지고 막 그래서 잘 걷고 넘어져요. 감각기관에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는데 잘 먹지를 못하죠. 왜요? 맛이 없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능력들이 저하돼요. 그 후각, 청각이 감퇴되고, 그리고 또 잘 안 보이면서 시각 장애가 오기도 해요. 뼈 근육 시스템, 등이 점점 굽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구부정해지는 그런 뼈 근육 시스템에도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연성이 상실돼요. 턱에 힘도 없고 이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장 혈관 쪽에 보면 고혈압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호흡기, 질병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쉽게 피곤을 느끼고 이렇게 활동이 감소되면서 조금만 뭐 해도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피곤해라 막 그러시잖아요. 이게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소화 기능은 이제 입맛이 떨어지면서 소화를 잘 못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에 영향도 오죠. 전립선염에 당뇨에 노출되는 그런 시기가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운동 기능 장애 그리고 퇴행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신체적인 노화 현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심리적인 노화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는 거, 심리적인 노화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향적이고 수동성이 되고 의존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긍심이라든지 자신감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벌 수 없어서 나는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노화 현상도 와요. 그리고 조심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저거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조심성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습관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방법, 그리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융통성이 없어지죠. 고집이 세진다고 하죠. 그런 게 심리적인 노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내가 말을 싸움에서 지면 나이가 든 거야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지고 고집이 세져요. 이것도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아우 저분 왜 저래? 그래서 아우 정말 꽉 막혀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관계를 갖는데 편해지죠. 그 다음에 우울 성향이 증가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죠. 사별이라든지 나는 혼자야 고립되어 있어 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이 생기면서 우울 성향이 증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되는 게 심리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절대 버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물건에 긍정적인 정서가 담겨 있을 때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노화 현상에서 뭐가 있냐면 성역할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은 점점 여성화돼요. 그래서 좀 수동적인 경향이 많아지고 의존적이게 되죠. 말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할아버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화되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성 역할이 이렇게 양성화 경향이 나타나요. 지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노화 현상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보인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손, 예술작품이라든지 부동산, 아름다운 추억이라든지 자서전 이런 거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해요. 이게 삶의 가치를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대요. 저희 아빠도 나이가 드셔서 자신의 그 일대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 거를 막 글로 쓰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뭐 제가 작은 딸이거든요. 작은 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위를 얻었고, 그 다음에 뭐 예쁜 딸을 낳아서 생활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라줘서 뭐 고맙다. 뭐 우리 작은 딸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서전처럼 몇 페이지에 되는 A4 용지 몇 페이지에 되는 그런 걸 써놨어요. 그때 이게 이렇게 유산을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인 노화 현상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노화 현상도 있는데, 사회적인 노화 현상이라 그러면 뭐냐면 그 자신의 위치라든지 그 지위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 사회 구조,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퇴직으로 인해서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 그런 게 변해가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겨나요. 상실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노화를 사회적인 노화라고 해요. 지위의 상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 상실감, 네. 그리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부모 역할이 상실, 이럴 때, 네,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가장 노화의 대표적인 노인 질환이 치매예요. 치매. 그래서 치매는 나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억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치매라고 해요. 원인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치매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노인성 치매, 이거는 늙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치매라고도 하는 알츠하이머병, 많이 들어봤죠.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는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에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고 기억을 많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식생활의 개선도 필요해요. 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막 높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식생활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해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꾸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졌던 그런 분들은 나중에 혈관성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여러 군데 이제 손상을 입는 거죠. 손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치매, 혈관성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성 치매는 이렇게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완치하기는 어렵죠. 가역성 치매라고 치료가 가능한 치매로 분류되는
가역성 치매는요, 알코올이나 약물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리고 뇌종양이나 호르몬 이상, 신경계 질환 등이 있을 때 나타나는 치매를 가역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로 분류를 해놔요. 알코올을 안 먹으면 되고 약물을 남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쉽게 이거는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늙을 거잖아요. 노인이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일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 뭐 좀 하고 싶은데 소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뭐 국수 가게를 연다거나 뭐 한라대학 그쪽에도 있죠. 그 할머니들이 만드는 그 국수집. 네.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는 게 좀 어렵대요. 그리고 외로운 거, 그리고 직업이 없는 거, 이런 것도 노인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받는 것도 어려운 문제로 뽑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이제 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엄마, 아빠, 나이 드셨다라고 생각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용돈 자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 어디 아파요? 아빠 어디 아픈데 없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해드려야 해요. 우리도 늙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잘 챙겨 드려야 해요. 그러면 이제 노인을 위한 치료적인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노인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치매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노인이 되면 이런 게 노인이 되면 겪는 거구나,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의학적인 질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노인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냐면 합창, 노래를 같이 불러요. 그리고 기악 합주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목적이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기량, 합창 기술을 높이려고 하는,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노인분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그리고 지적인 걸 자극시키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거를 이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합창, 노래를 잘 불렀어요. 기악 합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 경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한 자긍심,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족, 삶에 대한 만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양로원에 모여 있어요. 양로원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잃어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음악적 프로그램을 할 때 자신의 고유성이 상실되니까 자긍심이 굉장히 낮아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그런 상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재발견해서 나는 아직까지도 괜찮구나,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긍심 회복에 중점을 둔 음악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겠어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오,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 즐거움이죠.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은 네, 1분이 1초 같고, 그쵸? 25분이 1분 같았어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다시 또 녹화를 할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바이바이.